변동 정말 강한 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승하더니 오늘은 또 다시 1%대 하락이 나오고요.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은 이런 변동에 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기회를 잡아볼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인데 과연 지수가 5일선을 지켜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큰 폭으로 빠졌을 때 한번 5일선 딱 비껴놨다가 어제 다시 올려놓더니 오늘은 또 정말 아슬아슬하게 5일선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먼저 반도체에 대한 시선부터 조금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간밤에 AMD하고 구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냥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실망 매물이 정말 강하게 출회가 됐고, 이게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에요? 아니면 트렌드 자체를 이제는 구글 쪽에 포커스를 두고 국내 반도체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포착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로 봤을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 추후에는 투자의 위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 자체가 발동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의 실적들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고, 이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쪽은 아직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구글과 연결고리가 있는 오늘 뭐 칩스앤미디어, 이수페타시스가 좋은 흐름이 나온 것처럼 그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 증시에서 불어온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수익을 잘 그쪽 방면에서 걷어들이고 있지 못하는데 투자만 이렇게 늘려도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MS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라고 했지만 수익을 걷어들이는 부분을 확인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부분이고요. 메타와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실적 발표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검색과 광고 쪽에서 클라우드 매출 쪽에서 실적으로 시연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2배 이상 늘리는데 돈도 잘 벌어. 그럼 앞으로 투자 늘리면 돈을 더 잘 벌겠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좀 이어진 부분이고요. 오늘 반도체는 이제 저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3%대, 4%대 하락폭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최근 진입하신 분들이. 그리고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종목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피로도가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상승분이 나왔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조정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재편 과정 속에서 돈을 버는 기업, 벌지 못하는 기업 막 이런 잡음들이 있는 가운데 결국엔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스토리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는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시장 트렌드 변화 쪽으로 포커스를 두신다면 구글 관련된 기업을 지금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 TPU 관련돼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걷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탄력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는 이번에 실적 4분기 때 실적은 아쉽기는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구글 TPU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브로드컴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좀 한번 좋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수페타시스의 흐름을 보면 그 61선에 대한 중기 이평선의 돌파 흐름들이 여전히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규 진입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61선에 대한 저항 돌파가 거래량이 섞여서 좀 시원하게 나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뭔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응 타점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조금 눌림을 주다 보니까 오늘 구글 관련주가 움직임을 못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보신다. 칩셋 미디어까지 종목을 말씀 주셨으니까 구글에 따라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저희가 체크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은요. 사실 걱정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 걱정은 최근 수급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인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고 특히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쪽에 1조 원 넘는 매물 출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대표님 걱정이 되잖아요. 일부에서는 외국인 수급 돌아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기회가 아닌 것인가? 이 수급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월요일 때 확 밀렸다가 화요일 날 반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과연 기회일까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뭐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양사 합산의 영업이익을 300조까지도 제시가 된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58%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와 이제 시스템 사업부가 좀 아쉽기는 했지만 정말 반도체 쪽 그 안에만 보면은 메모리 쪽만 보면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과 그리고 지금 오히려 글로벌 IB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숫자와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구간은 분명하다라는 것과 사이클적인 요소에서는 아직까지 202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상향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아마 DDR5의 현물 가격이 살짝 밀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라던가 이런 중국 기업들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통해서 굉장히 기술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노이즈 현상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체크는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성장 스토리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아직까지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좋아요? 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오늘도 기회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쪽을 따라가야 좋은 건지 캐펙스 확대에 따라서 이제 뭐 장비나 소재 부품단에도 이제 실제로 숫자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또 잘 버텨주는 종목들 있더라고요. ISC, 뭐 엑시콘 어제도 좋았습니다. 이런 CXL 관련해서 아니면 반도체 소켓 관련해서 좀 강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소보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이제 소보장은 크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처음에 HBM 관련주들이 시세가 핫했고 범용 디램이 핫했고 그러니까 전공정이 핫했고 지금은 낸드 HBF라는 그 단어가 또 출현을 하면서 낸드 관련주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엑시콘이 이렇게 시세가 오늘은 좀 밀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어주는 이유는 지금 SSD 쪽, 테스트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낸드 플래시 쪽으로의 증설 이야기도 나왔고 결국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앞으로 증설하는 과정 속에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더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SC도 이번에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쪽과 그리고 앞으로 테스트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았는데 오늘 쉬어가거나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또 잘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오늘은 네오셈이 좀 쉬고 엑시콘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엑시콘, 네오셈 같이 좀 묶어서 보실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ISC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부장 기업들 오늘 약간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5일선을 살짝 깼지만 10일선까지는 아직까지 깨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 반등 시에는 그동안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ISC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오늘 쉬어가는 네오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서 우리 지은 대표님, 모사야 주말에 맛있는 거 먹냐라고 좀 올라왔는데 ISC란 네오셈 이 종목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11선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시다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흐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마무리 짓고요. 저희 에너지 특히 태양광 진짜 궁금해요. 어제 HD 현대 엔솔이 상한가 갔잖아요. 하나솔루션도 막 급등하고 사실 오늘 프리마켓에서 흐름 좋았거든요. 네. 오늘 추가 상승 두 자리대 나오길래 오늘도 태양광이 가려나 보다 했는데 사실 이게 머스크 팀이 이 태양광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중국 기업을 접촉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그 개장하자마자 실명 매물이 태양광 쪽에 출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우리 기업의 악재일까? 아니면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시장을 확장한다는데 그럼 우리 기업한테 당연히 호재 아닌가? 헷갈리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이 진짜 분분한 것 같아요. 뉴스도 다 달라요, 네, 제목이. 다 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태양광 패널 시장이 중국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저께 시진핑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약간 우려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기술적이라든지 점유율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반사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한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의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아직 크게 발언은 없긴 했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이라던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 태양광을 자립으로 좀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저 일부러 좀 자극을 시키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미국 내에서의 뭐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자국의 태양광 에너지를 좀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한번 혼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과의 그런 협력 이 이슈가 왜냐하면 머스크 같은 경우엔 태양광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태양광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했고 원전을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전과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막대하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태양광을 앞으로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좀 전체 파이 확대로 지금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저 마음속에서는. 네. 근데 이제 다만 태양광 기업들이 이번에 좀 실적도 잘 보이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거래량이 좀 실린 하락폭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긍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니까 태양광주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처럼 좀 대장 보게 될 텐데 글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다시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들기는 합니다. 다만 오랜만에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이렇게 한 번 튄 종목들이 하루 만에 죽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추가 랠리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긍정으로 좀 보는데 일단 네. OCI 홀딩스가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매력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한화큐셀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 이슈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결국에는 배터리부터 그리고 태양광 모듈까지 전 공정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또 여기에 보조금에 대한 수익성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이 좀 모멘텀은 더 왜냐면 미국 내에서의 이런 통합적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또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HD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OCI 홀딩스가 좀 더 힘은 강하다. 특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훨씬 작다 보니까 이제 무게에 대한 차이점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센트해적인 부분들이 태양광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영향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네요. 특히 하나솔루션 쪽. 지금 미국 내에서 관세 인하와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수혜까지 더해진다면 조금 더 태양광이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드렸고요. 원전 시세도 궁금합니다. 한전 산업이 강하거든요. 지금 윗골이 달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대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한전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원전 종목들이 이렇게 윗골을 달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강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도 다 지금 파란불이고요. 이외에도 우진, 한전 KPS, 이 전선주, 전력설비주 다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쪽은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 같아요. 왜 한전 산업만 잘 갈까? 이 순환매 어떻게 대응할까? 원전주 체크 좀 해주세요.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했어요. 이게 저는 중기적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시장이 갑작스럽게 지금 코스피가 3%, 코스닥이 2.8% 정도 밀리다 보니까 원전주가 좋다고 생각하셨던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수급 그리고 예전부터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일단은 현금 확보를 좀 하자라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담아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스마트 머니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을 줄 때 빨리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전율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종목마다 지수도 그렇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 같아서 팔았는데 더 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물론 단기 수급을 노리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차익 실현하시는 거는 너무나 잘하시고 있는 부분이지만 방향성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밀린다고 해서 매도 포지션을 보시기보다는 방향성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알아봤고요. 제약바이오도 살펴보시죠. 정 눈물의 제약바이오. 일단 비만 치료제부터 점검을 해보자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지금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일라이릴리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지금 포커스 자체도 일라이릴리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워낙에 전망이 좋다 보니까 지금 경구용 치료제, 주사제 다 지금 일라이릴리가 조금 더 임상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쪽 관련주들은 어떻게 차별화를 저희가 나타내면 좋을까요? 뭘 사야 돼요? 어제 미증시에서도 기술주가 빠질 때 일라이릴리가 10% 상승을 했고 네. 암젠, 길리어드 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거를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좀 그래도 있었는데 다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라든지 제약바이오도 방향성을 본다면 일라이릴리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노보노디스크의 개별 이슈는 가격에 대한 인하 압박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특허 만료 이슈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라든지 몇 개국은 28년도에 위고비가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31년에서 2년 정도에 만료가 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형 변경에 대한 선택지가 열려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G2G 바이오가 좀 장 초반에 급등을 했던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과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투자자들 심리 회복이 확실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대장주로 불리웠던 알테오젠과 ABL바이오가 아직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한 5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방향성 갖고 가는 종목들은 좋다. 근데 지금 신규 투자자분들은 추세와 거래량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픽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경구용에서는 일동제약이고요. 그리고 장기 지속형 쪽에서는 G2G 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두 달째 같은 답변이에요, 거의. 네, 일동제약과 G2G 바이오 비만 치료제에서 탑픽 꼽아주셨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되게 좋은 게 고정비는 떨어지는데 판매율은 늘고 이게 원가 자체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요, 이번 연도에 이어질 수 있다면 셀트리온 조금 더 업사이드 열어둘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 1조를 넘긴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제품들이 이제 램시마라든지 기존의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신규 제품 램시마 SC, 뭐 진펜트라 이쪽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도 예전에 뭐 엔터 쪽도 저연차 그룹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고연차가 계속 잘하는데 저연차가 따라와 주질 못하면 중간에 빈 공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 이번에 실적에 나왔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DC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답변, ADC 그 CMO 관련된 매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1111 공장 인수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나갔던 비용들도 이제는 탈출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오히려 시너지 쪽으로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좀 이번 실적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계속 더 좋게 봐도 된다라고 셀트리온을 말씀 주셔서요.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꾸준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동차랑 로봇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여쭤볼까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 조금 오래 쉰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은 오늘 좀 급락을 하는데요. 이들 섹터에 오늘 기회 있습니까? 일단 실적 나오는 종목들, 특히 자동차 부품 쪽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도 봤는데 지금 화신 전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실적 때문에 급등을 했고 오늘은 좀 추세가 약간은 아쉽기는 하지만 한원 시스템도 공조 관련된 개별 이슈가 있었고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섹터이긴 하지만 급하게 보실 건 없다. 차라리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와서 횡보의 흐름이 나오거나 했을 때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기회 있다라고 보셨네요. 종목별 흐름은 다음 시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